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상 트랜잭션으로 분산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환전하기를 발표할 토스뱅크 FX 스쿼드의 이신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스뱅크는 2024년 1월 18일 토스뱅크 외화통장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17개의 외화를 환전하여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로 해외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국내 최초로 양방향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면서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이라는 단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영향을 받아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환전 수수료 무료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상품적으로도 혁신적이었지만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발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분산 환경에서 환전을 구현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분산 환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분산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2PC와 사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사가를 이용하여 어떻게 환전을 구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결론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뱅크는 다른 은행에 적용된 솔루션을 구매하여 초기 계정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대한 단일 서버가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놀리틱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놀리틱 시스템은 그 시스템과 개발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배포 및 개발 경험, 확장성, 단일 장애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토스뱅크는 MS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어 뱅킹 서버에 존재하던 로직은 조금씩 도메인별로 분리된 MSA 서버로 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화계좌 서버가 기존과 동일한 코어 뱅킹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분리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로직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계좌와 같이 기존 코어 뱅킹 서버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분리된 MSA 서버에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전은 DB와 서버가 분리된 원화계좌와 외화계좌 위에서 구현되어야 했습니다. 환전이란 은행에 가서 원화를 내고 외화를 받거나 그 반대의 과정을 뜻합니다. 토스뱅크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모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전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단일 서버 위에 구현된다면 매우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열고 각 계좌의 잔액을 업데이트한 후에 트랜잭션을 커밋하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트랜잭션이 롤백되더라도 두 계좌의 변경이 같이 롤백되므로 트랜잭션의 원자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원화계좌 서버와 외화계좌 서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환전 서버가 원화계좌 서버와 외화계좌 서버에 입출금 요청을 보내는데 입금 또는 출금 중에 하나가 성공하고 하나가 실패한다면 은행 또는 고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전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산 트랜잭션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투페이지 커밋과 사가 패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투페이지 커밋은 이름처럼 두 단계로 나눠 커밋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표 단계입니다. 코디네이터가 각 트랜잭션 참여자들에게 커밋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각 트랜잭션 참여자들은 트랜잭션을 열고 커밋 가능 여부를 응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커밋 단계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트랜잭션 커밋 가능이라고 응답했을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커밋 요청을 보내 트랜잭션을 성공으로 종료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서비스라도 트랜잭션 커밋 불가능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롤백 요청을 보내 트랜잭션을 실패로 종료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가 패턴입니다. 사가 패턴은 각 서비스들이 작은 로컬 트랜잭션을 실행하면서 진행하다가 특정 단계에서 실패하면 이전에 커밋된 트랜잭션들에게 보상 트랜잭션을 보내 롤백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페이지 커밋은 모든 참여자들이 트랜잭션을 열고 가장 느린 참여자의 투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낮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사가 패턴의 경우 각 서비스들의 로컬 트랜잭션들만 진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지만 일부 트랜잭션들만 커밋된 중간 상태가 노출되고
롤백을 위한 보상 트랜잭션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전 서비스가 높은 트래픽을 견뎌야 하고 카드나 회계 등 다양한 트랜잭션 참여자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 패턴을 선택하였습니다. 사과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코레오그래피 사과와 오케스션 사과입니다. 코레오그래피 사과는 중앙 제어자 없이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이벤트를 교환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오케스션 사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각 서비스들에게 트랜잭션과 보상 트랜잭션을 명령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코레오그래피 사과는 중앙 제어가 없기 때문에 단일 장애점이 없고 각 서비스들이 느슨하게 결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의 상태를 추적하거나 디버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케스션 사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단일 장애점이 되고 모든 서비스들에게 결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추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케스션 사과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환전을 시작하는 환전 서버가 필요했고 현재 진행 중인 환전들의 상태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전 한도를 구현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환전의 금액과 상태도 추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환전 서버가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과를 이용하여 어떻게 환전을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전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환전 서버가 원화계좌 서버로 1,300원 출금 요청을 보냅니다. 출금이 성공하면 외화계좌로 1달러 입금 요청을 보냅니다. 입금까지 성공하면 환전이 성공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성공 케이스만 존재한다면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이런 입출금 중에 하나가 실패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입출금 실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실패와 비정상적인 실패입니다. 정상적인 실패란 업무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 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가 해지되었을 때 입출금이 실패하는 것은 정상 동작입니다. 비정상적인 실패란 서버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 에러 응답을 받거나 너무 오래 걸려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실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금 실패는 간단합니다. 환전 서버가 원화계좌로 1,300원 출금 요청을 보냈는데 실패하면 추가적인 입금 요청 없이 환전을 실패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금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금이 된 상태이므로 보상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환전 서버가 원화계좌 서버로 1,300원 출금 요청을 보내고 성공하면 외화계좌로 1달러 입금 요청을 보내는데 실패합니다. 이 경우에는 1,300원 출금된 돈을 다시 유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300원 출금에 대한 보상 트랜잭션, 출금 취소, 즉 입금을 원화계좌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유저 입장에서 보면 1,300원 출금과 1,300원 입금이 되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항상 출금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사과 패턴의 특징으로 일부 트랜잭션들만 커밋된 중간 상태가 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입금부터 진행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전 서버가 외화계좌로 1달러 입금 요청을 보내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00원 대가인 1,300원 출금 요청을 원화계좌로 보냈는데 실패합니다. 따라서 앞서 보냈던 1달러를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드에서 결제 요청이 와서 입금되었던 1달러를 가져갑니다. 외화계좌의 잔액은 0달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1달러를 다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1달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듯 환전을 입금부터 실행하면 환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에서 입금된 돈을 출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출금부터 처리하도록 환전 사과를 설계했습니다. 입출금 요청에는 어떤 통신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토스뱅크에서는 서버 간 통신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와 메시징 방식인데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HTTP는 동기로 동작하고 비교적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러 핸들링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시징의 경우에는 비동기로 동작하고 서비스끼리 느슨하게 결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도와 같은 에러 핸들링을 메시지 브로커 레벨에서 지원하여 결과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과의 경우 메시징 방식으로 구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금과 출금에는 HTTP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금 결과를 알고 입금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저가 환전이 즉시 완료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외로 너무 입출금이 길어지는 경우 환전이 지연됐다는 것을 유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타임아웃 기능이 필요합니다. 타임아웃을 비동기 메시징으로 구현하려면 입출금 결과를 다시 메시지로 받고 폴링하는 등 구현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금과 출금에는 HTTP 동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보상 트랜잭션인 출금 취소는 메시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금 취소는 환전의 마지막 과정이며 유저가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금 취소 또한 실패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입금이 실패했기 때문에 출금된 돈은 반드시 유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러 핸들링을 메시지 브로커와 원화 계좌 컨슈머에 위임하여 결과적 정합성을 보장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금 취소는 메시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적인 에러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전 서버에서 원화 계좌 서버로 출금 요청을 보냈는데 서버 에러나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정상적인 실패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입출금은 성공했는데 그 이후 동작에서 에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지연되어서 처리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금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금이 성공했더라면 보상 트랜잭션인 출금 취소 처리를 하고 출금이 실패했었더라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환전을 실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출금이 성공하고 나서 입금 요청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입금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입금이 성공했더라면 입출금이 성공했고 입금이 성공했기 때문에 환전을 성공 처리하고 입금이 실패했었더라면 앞서 성공한 출금에 출금 취소를 해서 환전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계좌 서버나 네트워크에 문제에 생겨 입출금 요청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입출금 결과 확인 요청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토스뱅크에는 메시지를 지연시켜 발행할 수 있는 카프카 메시지 스케줄러라는 서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발행하면 그 즉시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컨슈머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지연 시간을 넣어 메시지를 발행하면 별도의 지연 토픽으로 메시지가 카프카 메시지 스케줄러로 전달됩니다. 카프카 메시지 스케줄러는 지연 시간만큼 보낸 후 원래의 토픽의 메시지를 대신 발행하여 컨슈머가 지연 시간 뒤에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프로듀서와 컨슈머 모두 환전 서버가 된다면 특정 동작을 지연 시간만큼 뒤로 예약하는 효과가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 입출금 계좌 서버에 회복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전 서버가 원화 계좌 서버로 출금 결과 확인에 실패했을 때 그 즉시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메시지 스케줄러를 통해 30초만큼 환전을 지연시킨 후에 출금 결과 확인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는 경우 이번에는 지연 시간을 1분으로 늘려서 출금 결과 확인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화 계좌 서버에게 회복할 시간을 조금 더 주는 효과가 됩니다. 정해진 횟수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발자가 문제 해결을 확인 후 수동으로 메시지를 다시 발행할 수 있어 출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전 지연 메시지를 발행하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비 결함이나 컨테이너 오염 등으로 환전 서버가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치를 통해 재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오케스트레이트된 환전 서버가 환전 트랜잭션의 마지막 상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부터 환전 재시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금이 성공하고 멈춰버린 환전의 경우에는 배치가 출금 취소 메시지를 발행한 후에 환전을 실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입출금 요청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입출금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입출금 결과 확인에도 실패했을 때는 환전 지연을 통해서 계좌 서버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전 지연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배치를 통해 환전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실패하면 출금된 돈은 유저에게 꼭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화 계좌가 출금 취소 메시지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스뱅크는 컨슈머 데디레터를 통해 카프카 메시지의 결과적 정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화 계좌 서버가 출금 취소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컨슈머 데디레터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메시지를 DL 서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DL 서버는 정해진 제시도 횟수와 간격으로 서비스 메시지 브로커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여 원화 계좌의 출금 취소를 재시도를 실행합니다. 만약 정해진 횟수를 모두 실패하는 경우에도 이번에도 개발자가 코드 수정 등 원화 계좌 서버의 정상화를 확인한 후에 DL 서버를 통해 다시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가에서는 로컬 트랜잭션 커밋과 메시지 발행이 원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을 트랜잭셔널 메시징이라고 부릅니다. 즉 입금 실패로 인해 환전 실패 처리와 출금 취소 메시지 발행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메시지 브로커 장애 등으로 메시지 발행 자체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트랜잭셔널 메시징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토스뱅크에서는 프로듀서 데드 레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전 서버가 서비스 메시지 브로커의 장애로 메시지 발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프로듀서 메시지 브로커로 메시지를 대신 발행하여 DL 서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DL 서버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회복된 서비스 메시지 브로커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여 원화 계좌 컨슈머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사가에서 오케스트레이터는 각 트랜잭션 상태별 명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머신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환전 플로우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 머신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저장됩니다. 환율, 환전 금액 등 환전 요청은 익스체인지 리퀘스트라는 테이블에 스냅샷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환전이 거쳐가는 상태들은 익스체인지 스테이트 로그 테이블에 변경이 아닌 추가 삽입으로만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했을 때 장점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이 환전이 거쳐간 모든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전 시작 후 출금 실패로 끝난 환전과 출금 성공 후 입금이 실패하여 출금이 취소된 환전을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멈춰버린 환전이 없다는 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환전 서버는 오케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환전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도 끝나지 않은 환전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전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개발자들에게 얼럿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 서버들에는 입출금의 쌍이 맞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계좌 서버들은 각각 입출금 하나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화 계좌 입출금 내역과 외화 계좌 입출금 내역은 ETL을 통해 분석 목적의 정보계 데이터베이스로 주기적으로 적재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계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배치가 입출금을 묶어주는 키로 쌍이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입금만 되었거나 출금만 된 환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가 패턴이 가지는 장점으로 확장성을 얘기했었는데요. 토스뱅크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입금과 출금을 기록하여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회계 서버가 환전 트랜잭션의 참여자로 추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투페이지 커밋으로 구해냈다면 원화 계좌 서버와 외화 계좌 서버가 트랜잭션을 열고 회계 서버의 투표까지 기다리는 등 가용성 및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또 회계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유저가 환전을 못하는 등의 서비스 간 간결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가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화 계좌 서버와 외화 계좌 서버가 메시지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확장으로는 부족 한돈 자동 환전 결제가 있습니다. 부족 한돈 자동 환전 결제는 결제 시점에 외화가 부족한 경우 실시간 환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카드 서버에서 환전 서버를 이용하여 환전을 한 후에 충전된 외화로 출금하여 결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카드가 환전 사가를 이용하여 쉽게 확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사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확장에 유리한 환전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산된 환경에 구현된 환전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단일 서버와 DB에 구현되었다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으로 끝났을 환전이 너무 복잡하게 구현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기존 코어 뱅킹 시스템에 외화 계좌와 환전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코어 뱅킹 시스템이 커지면서 생긴 개발 및 배포 경험, 확장성, 단일 장애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구현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화 계좌를 기존 코어 뱅킹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된 MSA 서버와 DB에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원화 계좌와 외화 계좌가 분산된 환경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환전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가를 활용하여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계좌, 외화 계좌 입출금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회복을 기다려서 환전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나 회계 등 기존 코어 뱅킹 시스템들과도 느슨하게 결합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출시 후 3개월간 약 100만의 계좌 개설과 5초 2천억 원의 환전 거래량을 매우 안정적으로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는 12조의 환전 거래량을 돌파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